공부할 만하겠어요. How does r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의문문입니다. 어떻게 리더가 사역동사요. 만들까요? 사역이죠. 사역. 즉 오형식이에요. 당연히 오형식입니다. people 목적어잖아요. 그죠? feel이 보호예요. feel이 보호입니다. 동사 원형이 보호로 오는 거예요. 근데 동사잖아요. 이때 feel은 뒤에 형용사가 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대상이 두 개 나왔어요. 리더. 리더니까 지도자. 그리고 주변에 어떤 누구요?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되죠? 맞죠? 그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의 주체는 리더예요, 사람들이에요? 문장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뭘까요? 리더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자, 다시 볼게요. 봐봐. feel important죠. 몇 형식이에요? 이 feel만 보면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 좋아요. 이 형식. 그러면은 feel하고 보호 나왔잖아. 앞에 주어가 있잖아. 그럼 주어가 보호다잖아. 이 주어가 people이에요, 리더예요. 이 feel의 기준에서 보면 people이겠죠. 전달이 가능할까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어와 보어는 본질적으로 주어 서술어 관계예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거예요. 리더는 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얘들이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까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까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왜 자기가 스스로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어떻게 만들어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상식대로 가면은 안 돼, 이거는. 그지? 잘 해석해야 돼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실. 리더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리더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건 보스지. 맞죠? 그건 리더가 아니야. 리더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일까요, 리더한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뭔가 굉장히 존재 가치가 있고, 그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니까 그 리더 옆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 리더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볼게요. 첫째로 by listening, 들어준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죠? to them,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전달 가능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같이 일을 하겠죠. 경청해주고 하면. 좋아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명령문이네. 이것도 사역이에요. 그죠? 사라고만 이제 쓸게요. Let them know, 보호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동사 원형이어야 돼요. 동사 원형이어야 돼. 요 동사 원형이어야 돼, 이렇게. 근데 know도 동사에서 왔잖아. 그지? know도 동사에서 왔잖아. 그럼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맞죠? 네,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쵸? 대시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즉 만약에 네가 리더라면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해. 대리하라고. 리더인 네가 존중하고 있다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쌤 지금 대명사를 다 바꿨죠? 해석을. 맥락이 통하죠 지금? 좋아요. 좋아. 또 사역이에요. 이게 2번이 되겠고 얘가 1번이 되겠네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사역. 알게 하세요. 그죠? 보이스가 동사야.
그지? 어떤 뜻일까? 보이스. 목소리잖아요. 그 목소리를 내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요런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다른 품사로 쓰였을 때는 연계시켜서 꼭 보시면 됩니다. 그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줘. 라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이거 동사에서 왔죠? 목적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는 명사 구만 왔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소중하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리더가 중요하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also, moreover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자. 게다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쌤이 약간 리더하고 회사의 개념이라서 이제 구체적인 실예를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더해진 보너스로서 라는 거예요. 덤으로 이런 느낌인데 게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앞에 네가 이렇게 존중하고 하면 뭐 의견 내게 하면 중요한 느낌을 받게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고 게다가 또 너는 뭔가 한 게 더 배울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좋았어. 어떤 걸 또 배우게 될 거야. 이제 알려줘야지. 이제 예시네요. 그 또 다른 어떤 게 something이 뭔지. 글의 순서 같은 거는 진짜 여러분들 엄청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문장을 싹 빼놓고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맞춰봐 하면 넣을 수 있겠어요? 그 흐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 문제 많이 틀려요. 글의 순서 문제. 그 문제를 쌤이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많이 보시면서 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friend of mine. 내 친구들 중 한 친구. 내 친구들 중 한 친구 할 때 A friend of my friends가 되겠죠. 내 친구들 중 한 친구니까. 그죠? 그래서 my friends를 하나로 줄이면 소유대명 줄이면 mine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문제를 예전에 이런 걸로 많이 냈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조심하시고 내 친구들 중 한 친구가 한때 말했습니다. 나에게요. 뭘요? 요것에 대해서. 어떤 CEO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 CEO는 큰 회사의 CEO예요. 됐죠? 요건 둥근 가로로 싹 가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후예요. 이렇게. CEO는 사람이죠. 근데 요 후는 선행사가 컴퍼니가 아니라 CEO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요거 뭐하고 뭐로 물어보겠어요? 회사잖아.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안 돼요? 위치냐 후냐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앞에 있는 게 회사네? 사람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앞에 있는 선행사 CEO입니다. CEO에 대해서 큰 회사의 CEO에 대해 나한테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얘기해 줬는데 그 CEO는 뭐 했냐면 말했던 CEO야. 말했던 CEO야. 뭐라고 말했던 CEO냐면 one of his manager. 그의 이때 his라고 하는 거는 저 CEO죠. 그 CEO의 매니저들. 즉 간부들이 될 거예요. 관리자들. 아까 전에 리더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어떤 관리자들. 그죠? 그 관리자들도 굉장히 어떤 직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회장 옆에 있는 이렇게 이사진들이잖아. 일반 사원은 아니죠. 그 관리자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됩니다. 에게. 따옴표가 어디서 끝나니? 따옴표가 안 끝나지 지금. 여기서는 안 끝나지. 저 따옴표 여기서부터 그 다음 따옴표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DO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DO구나. 따옴표가 다 DO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체크를 전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해석을 해볼게. 얘가 주어잖아요. 그죠? 그럼 nothing이니까 해석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대요. 뭐가 아무것도 없냐면 둥근 가로 엽니다. 둥근 가로 닫아요. 네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possibly는 아마도 이 말이거든요. 아마도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줘. 지금 이게 CEO가 하는 말이죠. 누구한테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한테. 그지? 나한테 해줄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둥근 가로 또 열어요. 또 둥근 가로 닫아요. 이거는 nothing을 또 술식해줘요. 너무 짱난다. 그지? That I have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자, 요 안에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렇게 해서 tell 돼 있고 이거 IO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가 없어요? DO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여기 DO가 없어요. 이렇게. 그 DO가 뭐냐면 nothing이에요. 그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형용사 절이잖아. 둥근 가로는. 그지? 당연히 뒤에 불완전해야 돼. 그 DO가 없어요. 뒤에는 뭐가 없냐면 thought of about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명사.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그러면은 당신이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 있다를 있는 것은 없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haven't already thought. 요게는 또 주어. haven't already thought about까지 밑줄 치고 여기 서술어. 내가 이미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haven't니까. 생각을 안 해봤죠? 생각을 안 해본 것. 언제? 이전에. 안 해본 것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붙여서 보면 당신이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없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즉 네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 내가 다 생각을 해봤어.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존중도 없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좋았어요. 요때 대해서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당연히 요때는 대지 생략돼 있죠.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서 써줄게요, 쌤이. 대시 들어간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형용사절 두 개가 똑같은 선행사를 수식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당연히 뒤에 있는 게 느낌적으로 부정문이 당연히 돼야 되죠.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Don't ever tell me what you think unless I ask you. Don't ever tell.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죠? DO가 필요하죠. 명사가 필요하죠. 이때 지금 what은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다 형용사절이었어요. 둥근 가로. 대시였고요. 그죠? 관계대명사. 근데 이건 왜 what인가요?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니까 선행사가 얘는 없잖아요. 그지?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되게 좀 짜증난다. 그죠? 그죠? 당연히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됩니다. what은 항상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think 뒤에 목적 없죠. 그죠? 목적 없어요. 그 what이 대신하고 있고요. 뭐 하기 전에 내가 뭐 하기 전에 너한테 물어보기 전에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Is that understood? 이해가 되어졌니? 이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PP로 들어와야 돼요. that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understand 잘 이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하고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이해하는 내용이고 이건 이해하는 주체잖아요. 맞죠? 이 that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어죠. 이게 지금 주어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주어로 이렇게 내용이 주어로 오면 당연히 이거는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이해 가능하실까요? 근데 이걸 의문문이니까 이거 자리 바꾼 거 아니에요. Is that understood?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해석은 이해가 되어졌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예시 나왔고요. 예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정리해줘야 되죠. 상상해 봅시다. 뭐를요? The loss를요. 상실을요. loss.
뭐의 상실? self-esteem. 자존감의 상실요. 어떤 자존감의 상실일까요?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진장 많다, 형용사. 그죠? 매니저. 그 매니저가 이거구나. 미안해요. 맞는데, 이게 맞는데, 수식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할게요. That manager. 그 매니저예요. 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시사라도 있어야 돼요. 그 매니저. 그래서 요게 지금 대지 또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좀 불편하시겠지만, that manager.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 that은 더로 바꿔도 돼요. 아시겠죠? 이때 that은 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다. 그 매니저. 그냥 매니저는 나올 수 없잖아요. 매니저가 되거나 더 매니저 관사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 매니저가 must have felt, 느꼈음에 틀림없는 그 상실감, 목적어 없어요. 혹시 요거 지금 문제 포인트 아니죠? 그죠? 거기서 문제 포인트 아니었죠? 이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울 거야. 뭐 will이 독단적으로 쓰이진 않고 can도 독단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이렇게 동사 원형을 달고 와서 정체적으로 하나의 서술어구를 해요. 동사할 것이다. 동사할 수 있다. 좀 뒤에가 조금 남았지만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왜 요걸 지금 설명해야 되니까. 동사할 것이다. 동사할 수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제는 선생님이 현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will을 뭐로 바꾸죠? 그죠? would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겠죠. 할 수 있었다가 되겠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겠죠. 맞죠? 그러면 좋아, 이제 must를 할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must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근데 must는 뜻이 두 개잖아요. 아까 뭐 공부했죠? 의무 공부했나요? 그죠? 맞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추측 공부했죠. 추측 공부한 적 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근데 must의 과거형 본 적 있어요? will은 would고요. can은 could야. must는 뭐예요? 본 적 없죠?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근데 과거를 쓰고 싶어. 근데 얘의 과거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뒤집냐면요. 이렇게 해요. 의무의 과거형을 만들 때는 다른 애가 도와줘요. 누구? have to라는 놈이 도와줘요. have to가 똑같은 뜻이잖아. 해야 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had to가 돼요. 과거형. 의무는 해결됐죠, 이제. 그죠? 현재일 때는 must have to를 막 혼용해 쓰지만 과거일 때는 had to만 써요. must는 과거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추측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추측일 때는 현재일 때는 must의 동사 원형을 썼잖아요. 과거일 때는 이렇게 써요. must have pp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요거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사 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오케이? 그럼 요거는요? pp 임에가 아니라 였음에. 맞죠? 이해돼요? 틀림없다. 뭐 요거를 약간 과거형 어감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죠? 형태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must have felt 느꼈음에, 느낌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느꼈음에 틀림없다라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요거는 그냥 must, 요거는 요거예요. must feel의 무슨 형태다? 과거 형태다. 과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해석할 때 느낌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느꼈음에 틀림없다 하면 되겠죠. 느꼈음에 틀림없다로 끝나는데 둥근 가로죠. 느꼈음에 틀림없었을 상실감을 상상해보자 이 말이에요. 전달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석될까요? 좀 한글 써줄까? 그래요? 이거는 이제 느낌에 틀림없다 하면 돼요. 느낌에 틀림없다.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이렇게 얘처럼 해석이 되면 느꼈음에 틀림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가 형용사절이니까 틀림없다를 틀림없었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형용사화해서. 아, 해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좀 익숙해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많이 흔들리는 게, 보자마자 요거를 계속 끄집어내려고, 나는 한 방에 완벽한 해석을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이 있어요. 그걸 벗어 던져서 모르면 기본형부터 한 개씩 가다 보면 어느새 문장이 완성돼 있어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다음엔 더 빠르게 그 과정 없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당연히 이때 됐으면 위치로 바뀔 수 있겠죠.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뭐 다른 걸로 바뀌진 않습니다만. 자, 넘어갈게요. 오케이. 또 나왔죠. It must have discouraged. 그러면은 discourage가 from 동사 원형의 ing가 오는지 아닌지 그냥 사명식인지 보면 돼요. 근데 그냥 사명식이죠. 그러면 그냥 낙담시키다 동사 뜻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CEO가 했던 말이에요. 따옴표. 요거 체크해. 따옴표. CEO가 했던 말. CEO의 말. CEO의 말. 쿼테이션 돼 있는 거. CEO의 말은 그 왜 저거 현재형으로 쓰면 안 되나요? 지금 낙담시키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낙담시켰죠.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낙담시킴에 틀림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낙담시켰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낙담시켰음에 틀림없어요. 누구를요? 그를요. 그는 그 CEO 옆에 있던 매니저 중 하나. 그죠? 좋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뭐 했어요? 영향을 끼쳤음에. 자, 이게 2번이에요. 병렬. 그러니까 둘 다 이거 지금 PP인 거예요. PP. 얘도 PP고 얘도 PP. 이건 수동태 PP가 아니라 완료형 PP입니다. 그렇지? have 뒤에 있는 PP. 영향을 끼쳤어요. 그의 뭐예요? 실적에, 능력에, 뭐 운용 능력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죠. 자존감도 낮아지면 어떻게 이래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하고. 그 리더 옆에 있기도 싫죠. 점점 그래 되겠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렇게 돼요. 반면에 이거 이런 거하고 많이 헷갈리죠. On the other hand, in other words하고 좀 헷갈리죠. 아닌가? 대부분 이거하고 좀 헷갈리더라고. in other words. 요거는 즉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저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오케이, other이 있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조심해 주세요. 안 된다 이거. 자, 반면에 when you make a person feel a great sense of importance. 아까 전에 feel 뒤에 important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great sense of importance예요. 중요하다는 느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느끼게끔 만들어줘. 어떤 사람이 지 자신을. 누가? 리더인 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네가 만들어줘요. 사역이에요. 어떠한 사람? 그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느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껴요. 보거든요. 그쵸? 사역동사. 요거 형태 물어봅니다. 다른 거 절대 feeling to feel 안 돼요. 아까 사역동사는 전부 다. 또 동사에서 왔잖아요. 뭐를 느껴요? 굉장히 자기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렇게 그럼 네가 리더인 네가 만들어줘. 그렇게 할 때 말이야. 그 사람은 말이야. will feel 느낄 거예요. 내가 이거 밑줄로 외쳤을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feel on top of the world는 매우 기쁜 이 말이야. 세상 꼭대기에 있는 이 말이니까 아주 기쁜 이 말입니다. 이 자체로 하나의 형용사구. 그래서 이거 전체가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는 의기양양해진다라고 돼 있네요. 뭐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의 정도가, 에너지의 수준이 will increase rapidly, 증가할 것이에요. 에너지의 레벨이 어떻게 증가해요? 급속도로 증가할 거예요. 됐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주제 뭐죠, 그럼 이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스스로 중요하게끔 느끼도록 만들어라죠. 맞죠? 그럼 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 주변 사람들을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느끼게 만들라, 이 말이죠. 늘어라가 이게 이제 주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영상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두 분이 그렇게 이제 평소 데시벨이 높지 않잖아요, 수업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영상을 쌤이 편집할 때 보면은 쌤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연기하는 것 같아. 맞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막 연기 같아 막. 근데 이 방금 벨 소리로 인해서 증명됐어. 혼자가 아니라는 게. 고마워요. 그러면은 실적도 상승한다, 이 말이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죠? 실적 상승한다. 실적의 상승,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할게요. 실적에 영향을 미쳐. 영향을 준다. 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갈게요. 요거는 이제 주제 문제라기보다는 요런 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어떤 거냐면 요약문 같은 거. 그지? 그러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게 만들면, 중요하다, 가치 있다, 긍정적인 느낌 만들면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오케이. 뭐 포지티브 이런 단어들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 important나 valuable이나 이런 단어 2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변형돼서 나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가장 첫 번째 내용일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용일치. 내용일치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낼 수 있어. 어떤 문제, 지문이라 할지라도. 플러스 어법도 항상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어법 위주로도 설명해 주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이건 뭘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도드라지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걸로 어휘 추론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특히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리고 요런 것도 요 2개는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광범위해요. 어법과 어휘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때 요런 거는 크게 많이 내진 않거나 아니면 교과에서 내요. 주로 교과에서 내요. 전달 가능하죠? 오케이. 그런데 내용일치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글의 순서 있죠.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글의 흐름, 이 문장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 흐름은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글의 순서하고 당연히 문장 삽입 있죠. 문장 삽입 문제는 뭔지 알죠? 문장 한 개 쪽 빼가지고요. 어디에 들어간지 맞춰. 1, 2, 3, 4, 5 해가지고. 이 2개는 같은 개념이죠. 간접 쓰기. 같은 개념의 문제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탕으로 해두고 요게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쌤이 강조 안 해도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건 위주로 공부를 하되, 요약문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요약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주제도 나올 수 있고 제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약문 자체가 주제 제목이니까. 뚜렷하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1시간 했으니까.